진심으로 정말 거기에 어른이 앉아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달라져요. 특히 그 고친 부위에 그 손님들이 유난히 시비를 붙일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해남이요. 자, 해남하고 용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인 손님이 가셨으면 좋을. 근데 왜 해남에서 오신 분은 저 이쁘다고 안 해요?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자꾸 가게에서 시비 소리 이렇게 자꾸 따르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터의 대감님이라고 있어요. 터의 대감님이 가만히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건드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터의 기둥을 건드려 버리니까 나의 터를 지켜주는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자꾸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마다 시비를 붙이고, 그죠? 일반인이 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손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자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거예요. 그거는 터의 대감님이 조금 저희 표현으로 화가 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주를 건드리고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막걸리도 좀 따라 놓고 저 몇 월 며칠 날 공사 들어가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드리시고, 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정말 떡이라도 한쪽 올려서 무사히 잘 맞추셨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게 큰 복으로 돌아와서 손님이 막 많아지고 오는 손님마다 막 맛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터를 갖다가 무시하고 터에 대한 어떤 성격의 성향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마다 시비를 붙이고 오시는 손님하고 언쟁에서 폭력까지 가요.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성주에서 탈이 나고 터의 대감님이 화가 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그럼요. 지금이라도 지금 대구 내려가셔서 혼자 떡 조그맣게 사세요. 요즘 팔잖아요. 이렇게 팩으로. 그거 하고 그 고친 부위에 아니면 그쪽에다가 막걸리 넣고 조금 이렇게 비르세요. 조금 봐달라고. 이 터에 못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화가 나신 일 있으면 용서하시고 좀 봐주세요라고 진심으로 정말 거기에 어른이 앉아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달라져요. 좀 시비를 안 붙이고, 특히 그 고친 부위에 그 손님들이 유난히 시비를 붙일 거예요. 진짜 이게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왜 이러나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작년에 이제 집을 다 수리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3년은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네네네. 이번에 또 바닥을 다 뜯어서 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머니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주, 대들보가 흔들린 상태죠. 그러니까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려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성주가 노하셨다고 그래요. 성주가 노해버리면은 그 성주를 지어놓고 들어가실 나이와 띠가 있고 못 들어가는 나이와 띠가 있는데, 그분은 그거 개의치 않고 들어가셔서 말대로 성주가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변을 당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다음 사례자 어떤 분이 들어가실 때 띠하고 그 집하고 안 맞을 때 들어가시면 또 똑같이 주초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주는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성주에 탈이 났다고 표현해요. 어머니들이 집안에 성주가 탈났다 그러면 옛날 어머니들은 알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좀 전에 저분 얘기하시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또 마찬가지로 성주가 화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은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3년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곡소리가 아직 끊이지가 않고 이게 잔상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해버리면은 또다시 집안에 오한이 일어난다고 보셔야죠. 자, 또 어디 누가 계십니까? 해남이요. 자, 해남하고 용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인 손님이 가셨으면 좋을.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아침 일찍 점을 봐야 점괘가 잘 나온다고 새벽밥 해먹고 점 보러 가시는 거 봤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이제 애동들이 거의 해당 사항이 돼요. 처음에 신을 받으시는 우리 제자님들이 정말 반듯한 마음으로 진짜 목욕제기하고 아침에 신령님한테 인사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이 된 거죠. 아침에 점사 보면 점괘가 잘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령님은 어르신들은 제자 몸을 항상 왕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밤에 오셔도 점괘가 잘 나오는 거고요. 대낮에 오셔도 점괘가 잘 나와요. 근데 해남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전보러 가신 건데 그건 어떠한 설이에요. 저희가 제자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목욕해라. 그래야 어르신들이 옳은 말씀 내려주신다. 옳은 대답 주신다. 한마디로 공수라 그래요. 공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거는 조금 무관한 얘기예요. 근데 왜 해남에서 오신 분은 저 이쁘다고 안 해요? 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하네요. 도대체 이쁘다는 소리를 몇 번 듣는지 저는요 우리 덕분 PD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덕분이 손님들이 오시면 저 얼굴이 크게 나온대요. 그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의 여친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안 듣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계속 그 카메라야.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마마님 제가 최고 비싼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했더니 이 카메라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 달 전 거나 지금 얼굴이나 똑같아요. 그죠? 도대체 우리 덕분이 오늘 저는 참 행복하네요.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안 이쁘게 나갈 것 같아요. 아, 용인 맞아. 용인, 네, 용인 아까 전 질문하신다 그랬죠.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 가족들은 사촌 형제들이랑 옷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습관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가끔 찝찝한 게 네. 삼재나 아홉수 걸린 사람들 옷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것도 이제 받아도 되는 건지. 자, 며칠 전 영상에도 올라가 있죠. 삼재나 돌아가신 분의 기운, 온기가 묻은 옷이랑 이런 거는 웬만하면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삼재 걸리신 사촌형이 용인분한테 나쁜 운을 전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받으시면은 용인분도 사람 차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응? 그러니까 굿당 사장님 빨리 되고 싶으시면요. 웬만하면 얻어 입으시면 안 되고요. 물려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삼재인가 보죠? 삼재인데 괜히 남의 기운이 묻어있는 옷을 잘못 입어버리면 그분이 정말 좋은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나쁜 기운 삼재에 계신 분이 또 삼재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이 답답하고 갑자기 뭔가 모르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본인의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죠.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용인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뜨끔해서 네. 인터넷으로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좀 가끔 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이 쓰던 물건이라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죠. 남이 쓰던 물건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고 파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썼던 물건인지 정말 부도가 나서 이제 나는 이거를 더 이상 소장할 수가 없어서 판 건지 어떤 누구도 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시면 집에 들어오실 때 소금을 놓고 3일 정도 있다가 쓰셔도 되고 물건이 크지 않으면 화장실로 바로 가져가셔도 돼요. 화장실에 바로 가져가셔서 3일 정도 있다 쓰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로 써서 안 보이는 부위에다가 붙이시고 소금 올려놓고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여러분 별 탈이나 큰 탈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손 없는 날 9일, 10, 19, 20, 29, 30일 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집에 탈이 나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 물건이 들어왔는데 어지럽거나 자꾸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신경질적이거나 어떠한 변화가 조금 일어나면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대처를 하세요. 화장실에 갖다 놓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큰 탈은 없어요. 그러나 삼재 걸리신 분이 옷을 입었던 그 옷을 알고 받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신발. 여러분들 신발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재에 걸리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신발을 주고 갔다는 거는 그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도 있고 인형도 많아요. 네네. 이제 인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끼고 이제 놀지 않습니까? 네네. 때가 묻고 뭐 하면은 우리가 보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교체해주고 싶어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때 많이 묻고 근데 이제 애들한테 그게
정이 들었던 물건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인형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가 묻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 하나는 좋은 인형, 이쁜 인형, 그거보다 더 좀 좋은 거 업그레이드 된 인형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교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인형을 버릴 때는 좀 소금을 이렇게 봉지에 같이 싸서 버리셔야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거를 갖다가 주워서 쓰든 빨아서 쓰든 쓸 때 별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은 버리지 마세요. 아이의 인기가 묻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아이가 뭐 아픈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잔병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기가 붙은 거는 또다시 그 또래란 말이에요. 이 아이도 이걸 막아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약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같이 그렇게 해서 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는 질문 없으세요? 진도에서 아까 질문 하나 드렸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 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사진 같은 게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형제가 이제 좀 일찍 몸이 안 좋아서 돌아 죽거나 그래 가시면 그 그리워서 사진을 좀 앨범이나 이런 데다 놓고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자, 이제 영정사진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이죠. 영정사진은 거의 다 저희가 이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가요? 화장터 가고 또 어디 가요? 산소. 이렇게 돌고 죽은 자를 알리는 이 혼이 들어있는 사진은 안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돌지 않았던 나의 추억이잖아요. 또 나의 어떤 형제의 동기간에 과거가 묻어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런 거는 소장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영정사진을 하는 그 자체는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네요. 동생 사진을 어릴 때 안고 찍었던 게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거는 갖고 있으셔야죠. 부모님은 그거를 빨리 버리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진도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자꾸 얼굴 보면 생각날까봐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어떤 영적으로나 사장님한테 큰 피해가 오거나 그런 생활에 영향이 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괜찮으십니다. 그건 갖고 있으셔도.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한번 물어보세요, 덕분님이. 살면서 우리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는데 혹시나 그 뭐 성인이든 아이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고 또 저녁에 되면 토하고 또 다시 종합병원까지 가서 응급실까지 가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증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거는 거의 집안의 죽은 자와의 연결고리예요. 내 조상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분한테 소지품을 검사해 보셔야 돼요. 죽은 자가 소지품을 놓고 갔을 때, 꼭 그 아이가 갖고 있을 때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저희 쪽의 증상이에요. 그거는 병원에서 맞아요. 거의 못 잡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 무소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나와 우리 딸과 아들과 죽은 우리 영가님의 조상님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상담을 받으셔서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으세요. 네,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신병이나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신병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신병은 아니고 이제 그런 기운이 따라붙을 수 있는 아이가 영이 맑은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게 신병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확률이 신병은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상문살이 꼈다고 하는 거예요. 상문살이 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각 지역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들 오셨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부산, 대구, 진짜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긴 있네요. 해남이나. 근데 내가 태어난 고향이 인천이라서 이분이 인천이라 하신 게 아니라 사업장이 인천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희 마마궁에 방문하셔서 저한테 궁금한 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 자세히 알고 싶고 정말 궁금한 걸 여러분들이 다 오늘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시청자들 대표로 오신 거고 구독자 대표로 오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항상 여러분 끝까지 계속 시청을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한 답이 어느 날 본인들 얘기가 많이들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덕분님하고, 그래도 덕분님은 오늘 우리가 좀
그건 없었네요. 막 우리한테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덕분님만 있었어요. 나를 이쁘게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불만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랑 우리 대표님들이. 네, 뭐예요? 아, 예, 말씀하세요. 저기요, 졸진 않으셨죠? 그 얼굴이나 몸에 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혹시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요. 자, 점이 복점도 있고 흉점이 있어요. 색점도 있고요. 내가 몸에 대부분 보이는 거는 흉점일 때가 거의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 있죠. 등이나 어떤 신체 어디 보이지 않는 건 거의 복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상에서 내려주는 점도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저런 점은 이건 또 돌발 사항이네요. 이것 또한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상에서 내려준 점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이 후손을 통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뭐 발바닥에 있다거나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흉점, 복점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거는 복점. 내가 눈 속 안에 점이 있다. 그거는 흉점, 살인점.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해요.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죽어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간생보살을 하는데 그렇게도 되는 건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고양이가 죽은 걸 본 것도 있고 본인들이 경험상 고양이를 치고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뭐 노루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혼이 붕 뜬단 말이에요. 얼른 지장보살을 찾아주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좋은 데 가게끔 해주는 어떠한 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찾으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찾으시면은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수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출근할 때 보면 돼지를 이렇게 막 꼭꼭꼭 올려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죽은 돼지요? 아니 사람은. 그건 재수고 돼지 보거나 연구차 보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그날 하루는 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돼지도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모든 건 다 그래요. 모든 거는 그게 죽으러 간 건지 돼지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죠. 이 돼지를 환경을 바꿔주려고 가는 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다 죽으러 가지는 않죠. 도살장으로 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가정에서 정한수 떠놓고 뭐 자식을 위해서나 남편을 위해서나 또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걸 괜찮은 건지 여쭤보는 건데. 네, 정화수를 떠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어머니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의 기도라고 했죠. 부엌 싱크대에서 아침에 떠놓고 우리 자식들 사고 없게 해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일상에 큰 변화가 없고 집안에 나쁜 기운들이 안 들어오지, 상을 놓고 물을 떠놓고 밤을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향을 피고 촛불을 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는 이제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잡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만이 네. 가게도 가끔 누가 이렇게 옥수물 같은 거 이렇게 떠놓으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촛불도 켜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촛불은 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게는 터란 말이에요. 터에는 이제 터를 또 지켜주는 그 터의 신이 있으세요. 그분한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손님들 시비 안 붙게 해주세요. 이 터에서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그 터에 관장하는 신들이 있으세요. 거기 또한 터에 할머니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는데 촛불을 켜놓는 거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초는 언제 써요? 무당들이 집에서 쓰시고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초를 쓰는 거예요. 때와 장소라는 게 있어요. 촛불은 어디서 켜야 돼요? 굿당, 저희 집까지 무속인치, 마마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는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기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돼요.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상에 자세히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동영상을 쭉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내 질문이었구나라는 보충 설명이 나갈 거예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이 다는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니까 거의 질문이 반복이 많이 되고 거의 질문이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이시면서 시청자이신 분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한 분 한 분의 궁금한 점, 한 분 한 분 하고 싶은 얘기, 또 한 분 한 분의 어떤 얘기 주제를 놓고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덕분님도 빨리 카메라를 바꿔서 빨리 저를 이쁘게 찍어줘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저희 마마궁에서 긴 촬영해 주시고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점 무엇이든 알고 싶으세요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답변을 해드렸는데 만족하신 분들 있으실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으세요. 자 오늘 속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터이니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우리 중전마마 유튜브 애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